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하정석 연구사입니다. 요사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가지 병해충들이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 병해충에는 다양한 병해충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작물보다는 병해충 발생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발생량이 적다고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감 생산을 전혀 못하는 과수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한 병해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둥근무늬 낙엽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9월에서 10월에 과수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단풍이 든듯이 증상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둥근무늬 낙엽병이 걸리면 과실이 비대되는 시기에 낙가로 인하여 과실 비대가 불량해지고 당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과실 생산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특히 봄 기온이 높고 강우가 많은 해에는 둥근무늬 낙엽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나무 둥근무늬 낙엽병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만 감염되고 잎에서만 병반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좁쌀 크기의 둥글고 검은 점이 생겼다가 이것이 점차 커지면서 둘레에 흑자색의 태를 만들고 그 안쪽에는 젓갈색의 둥근 병반을 만듭니다. 그러나 가끔 병반끼리 합쳐지거나 잎줄기에 생길 경우에는 둥근 모양이 아닌 부정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반의 크기는 보통 직경 3에서 5mm 정도이나 7에서 9mm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잎에 생기는 병반의 수는 보통 20개 이내이거나 많을 때는 약 100개 내지 200개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의 영양 상태가 좋은 잎에는 병반의 크기가 크고 병반 수는 적으며 쇠약한 나무 잎에는 병반의 크기가 작고 병반 수는 많이 생깁니다. 잎 뒷면의 병반은 앞면보다 색깔이 짙은 갈색 내지 회갈색이고 둘레에는 흑갈색을 띠고 있으며 오래되면 작은 알갱이가 생깁니다. 더욱이 병세가 극심한 경우에는 잎갈색이 연한 녹색의 불규칙한 병반을 만들고 그 병반은 젓갈색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로 빨리 낙엽이 지고 특히 어떤 경우는 낙과가 심합니다. 병원균의 경우 곰팡이의 종류로 잔황균에 속합니다. 낙엽 위에 잔황각을 형성하고 잔황각은 주로 잎 뒷면 병반부 표피 아래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낙엽 병반 뒷면 표피 아래 잠복하고 있다가 습도 그리고 온도가 알맞으면 성장하여 표피 위 또는 표피층을 뚫고 표면으로 나옵니다. 균사의 생육 저고는 20에서 25도이고 잔황포자의 발화 저고는 15도에서 25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균은 바단에 버려진 병든 낙엽 위의 병반 및 그 주변의 조직 안에서 균사덩어리로 월동하여 잔황각을 만듭니다. 이것이 봄철의 기온 상승과 함께 잔황각이 성숙 발달하여 잔황을 만들고 잔황 안에 잔황포자를 만듭니다. 이것이 성숙하게 되면 잔황 안에서 잔황포자를 바깥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잔황포자의 비산 시기는 5월 상순경부터 일찍 시작하여 7월 하순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비산의 최성기는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어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5월 하순에서 6월 중하순 전후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잔황포자의 비산에는 온도는 20도 전후, 공기 습도는 높을수록 그리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경우가 가장 적당합니다. 병원균이 감염하는 시기는 5월 중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입니다. 이렇게 감염되면 길게는 120일 이상, 짧게는 60일 이상 오랜 잠복 기간을 경과한 후에 9월 상순부터 발병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발병 시기는 기상 조건, 특히 기온, 병원균의 감염 시기, 약재 살포의 유무 및 수체의 영양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병원균이 감염되어 만연되어도 25도 이하의 온도에 마주치며 처음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나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까지 온도가 높으면 늦게 발병하게 되고 8월 중 이상 고온으로 한발을 심하게 받으면 수체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6월과 7월 사이에 잔황포자가 비산하게 되고 건전한 나뭇잎에 묻게 되어 90일에서 120일가량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병해와 달리 둥근무늬 낙엽병은 잠복기가 상당히 긴 병해입니다. 그 시기를 농가에서는 병에 대한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병의 발생을 확산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둥근무늬 낙엽병을 막기 위해서는 잔황포자가 비산하고 있는 시점인 6월과 7월 사이에 둥근무늬 낙엽병에 등록되어 있는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둥근무늬 낙엽병은 급성형과 만성형 두 가지로 현재 농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급성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급성형은 9월 상순경에 발생해서 잎이 푸른 상태로 낙엽이 지고 낙과가 되기 때문에 약해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병은 아주 척박한 과원이나 방제가 불량한 과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형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둥근무늬 낙엽병의 병징으로서 9월 하순에서 10월경에 발병하게 되고 서서히 낙엽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잎이 붉어지면서 낙과가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방제가 충분하지 못한 과수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둥근무늬 낙엽병을 현장에서 바로 진단하기 위해서 등온증폭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램프법은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 70%의 에탄올로 소독하고 BST 중화효소를 첨가하여 마세한 다음에 항온 수제에서 약 5분 정도 처리한 후 저희들이 준비한 갈색 시약과 반응을 하게 되면 30분 이내에 병해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입니다. 둥근무늬 낙엽병 발생에 관여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병을 발생하게 하는 첫째 요인은 제1차 전염원이 되는 병든 낙엽의 양이 바다대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에 있습니다. 특히 이 병은 제1차 전염만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의 발생량이 그 이듬해 발생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병원 발병과 기상과의 관계를 보면 잔황포자의 비산, 발화 및 침입에는 온습도 조건 적합 여부, 특히 강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빗물에 의한 병든 잎이 적게 되면 잔황포자의 방출이 촉진되고 비산된 잔황포자의 발화 침입엔 강우와 높은 습도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의 주요 감염기인 5월 중하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비가 많은 해일수록 발병 또한 많아집니다. 끝으로 이 병의 발생에는 수세가 강하게 관계됩니다. 우선 시비와 발병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수체 내 질소는 이 병의 발병을 현저하게 억제합니다. 무엇보다도 비료 부족, 특히 질소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발병이 조장됩니다. 실험적으로 뿌리를 끊거나 환상박피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뿌리에 영양장애가 발생되어 병이 조장됩니다. 그리고 한 발로 인해 가뭄이 심하게 받거나 장기간의 장마 등으로 뿌리가 장애를 받게 되면 그 이듬해는 반드시 발병하게 됩니다. 이 병은 특히 수세의 안정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우선 토양 관리와 수분 관리 및 시비를 합리적으로 하여 수세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병균의 월동은 낙엽에서만 하는 것으로서 전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든 낙엽 처분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둥근무늬 낙엽병의 방제 약제는 여러 가지가 시판되어 있지만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환경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약제, 장기간 사용으로 내성이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약제, 혼용 시 약해 발생에 염려가 있는 약제를 선택해서 우선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월 초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는 탄저병과 동시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5월 중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가 주요 감염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합니다. 특히 탄저병과 동시 발생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상중순경 1차 방제를 6월 상순에 2차 방제를 6월 하순경 3차 방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제 살포로서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을 살포하여야 합니다. 시바르당 300평, 성목 기준 지난해 발병한 과원에서는 최소한 400에서 500리터를 살포하여야 하며 반드시 잎 뒷면에 양액이 고루묻도록 빠짐없이 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나무 둥근무늬 낙엽병 방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주감연구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